네, 이슈 속 화제 인물을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시간, 인물 360입니다. 인물을 360도로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EPL 득점 왕이자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얼마 전 부상을 입어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느 경기부터 뛸 수 있을지 또 우리 대표팀의 16강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도움말을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자 구단 대표지만 본인은 국구 선수로 불리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드컵 얘기,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할 거지만 사실은 이영표 선수에 더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강원FC 대표 사실 성적도 좋았는데 네. 물러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본인이 사실은 제일 아쉽죠. 아니요, 저는 인사권자께서 이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선수가 아니라 이제 행정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 강원FC가 저에게 이제 첫 기회를 준 고마운 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떠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감사함 외에는 다른 감정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정답 아닙니까?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인터뷰를 앞으로 제가 이제 오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인터뷰를 제가 많이 봤었고요. 너무 사실 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옛날 선수 때부터 지금도 선수로 불리기를 원하시지만 제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석을 좀 할 텐데요. 최하은 기자의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꼭 뛰길 바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숫자들이 증명해주죠. 12년간 축구대표팀 경기 A매치에 104번 나서 35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발로 넣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손흥민 선수가 주로 쓰는 발이죠. 오른발로 22골을 넣었습니다.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답게 왼발로도 10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의 월드컵 무대에서 넣은 3골은 모두 왼발이었습니다. 최근엔 프리킥까지 골 넣는 가지수가 더 늘었죠. 문제는 다 알겠지만 손흥민의 회복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프로 데뷔 후 12년간 10번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2011년 발목 인대가 파열됐을 때 6주 진단을 받았지만 2주 만에 훈련에 돌아왔고요. 2017년 팔목뼈가 부러졌을 때도 그리고 또 2년 전 허벅지 뒷근육을 다쳤을 때도 남다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다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흥민은 우루과이전을 여들에 남기고 카타르로 왔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하루 앞당기면서 복귀 로드맵에 신경을 썼죠. 대표팀 훈련도 곧바로 합류했습니다. 안와골절 전문의들에게 물어보니 첫 경기도 나설 수는 있다,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다리처럼 하중을 직접 받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뼈가 붙으려면 한 달 이상 걸려서요. 재골절 위험을 안고 뛰어야 합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뛰겠다고 한 손흥민. 지금은 그 가능성을 조금씩 늘려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영표 선수와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영표 선수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가능성은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처음에 사실은 부상을 손흥민 선수가 당했을 때는 정말 대부분의 현지 언론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월드컵은 못 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거의 첫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지에서 지켜본 어떤 그 목격자들 또 해설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회복 속도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 본인이 경기를 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경기부터 보게 되면 저희야 좋은데 손흥민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가 상당히 격한 스포츠잖아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도 올림픽 3주 앞두고 턱뼈를 수술한 적이 있으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올림픽을 3주 앞두고 턱뼈가 부러져서 저도 한 3개월 진단을 받았었고요. 3개월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수술을 하고 실제로 이제 경기를 뛰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연습할 때 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경기가 다가오고 실제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부상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상대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잊고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제 얼굴 부상이었고요. 당시에 이영표 선수도 턱뼈 수술이기 때문에 큰 위험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몸싸움이 격하다 보면 부상이 심해지거나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선수가 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이제 그래서 보호대를 지금 이제 착용을 하고 예. 경기에 나설 생각이고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는 2차적인 어떤 충격이나 외부 압력이 있어도 2차적인 부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경기를 뛸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를 뛰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이제 경기를 뛰는 방향으로 지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영표 선수 당시에 2000년이죠. 2000년 올림픽 때도 그랬고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뛰겠다겠죠. 본인도 그러셨고요. 예, 저도 선수 때 이제 부상을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직전에 부상을 당했을 때 제 기억을 뒤돌아보면 제 몸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저희가 그래픽에 검은 마스크를 쓴 모습도 나왔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경기하는 데는 부담은 좀 없나요? 저런 마스크는? 사실은 저런 마스크를 쓰게 되면 뭐 시야가 조금 가린다거나, 가리거나 예. 아니면 땀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함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경기하는데 지장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마스크가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부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 질문에는 아무래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뛰게 되면 몸싸움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경기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지금 여기 있는데 네. 앞서 이영표 선수 말 들으니까 선수 본인의 의지 등에 의하면 이거는 뛰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지만 이제 뭐 결정적으로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는 약간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굴이 드는데, 부딪힐 가능성이 네, 높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선수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또 다른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손흥민 선수로 남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문어 영표로 불린다고 이 별명을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는 확신은 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대표팀의 16강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십니까? 뭐 제가 예측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많이 맞추셨었잖아요, 사실. 그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뭐 제가 그 오해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예측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한 16강 가능성은 냉정하게 말하면 한 30%, 35%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저희 조에 포함된 뭐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나 가나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저희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2002년에 2010년에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억들을 좀 잘 복귀해 본다면 저는 대한민국도 충분히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투지가 더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2002년도와 2010년도 월드컵을 좀 뒤돌아보면 우리가 왜 우리하고 강한 상대의 조와 붙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16강에 진출했지를 좀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 그 두 번의 월드컵에서는 저희가 상대를 압도하는 기동력이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상대보다 훨씬 더 잘 뛰고 많이 뛰고 더 빠르게 공수전환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럴 때 상대를 이기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승리 가능성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승리 한 번은 해야 되니까요. 16강에 가려면. 네, 맞습니다. 이제 16강에 가려면 최소한 1승 1무 1패를 거둬야 되는데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나 두 번째 가나전에서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반드시 저희가 이제 승리를 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 경기인 그 우루과이전에서 저희가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기면 가장 좋은 수겠지만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경기가 이제 가나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희망, 의지, 계획이라면 우루과이 비기고 가나 이기자. 그래서 1승 1무 가져가자. 포르투갈도 이기면 뭐 좋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계획대로 일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무엇보다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루과이나 가나나 포르투갈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3점을 따야지 16강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전 70분까지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고 0대 0으로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부번이 분명히 70분 이후에 상대가 자기 조직을 깨고 무리하게 나올 거고 그 장면을 이용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했었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죠. 월드컵에서 이제 월드컵이 끝났을 때 항상 실패한 월드컵을 좀 보면 그때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좀 쏟아낼 것 하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제 생각에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좋은 경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경기장에 나오자. 그리고 얻어지는 모든 결과는 담대하게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표 선수와 함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의 16강 가능성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